자, 해볼게. 총 4달러로 구성됐고, 어떤 경제 주체의 행위가, 여기 주어네, 경제 주체의 행위가 자신과 거래하지 않는 제3자에게, 그러면 요거 개념 정의 눈에 보이냐? 자, 우리가 개념을 정의하는 방법은 두 가지라고 했지. 첫 번째는 뭐냐면 설명 방법 정의를 이용하는 것. 설명 방법 정의를 이용합니다. 설명 방법 정의. 정의가 뭐였냐면 무엇은 무엇이다지. 얘 같은 경우는 무엇은 무엇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방법이 있어.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제3자가 뭐냐? 이렇게 하면 제3자는 자신과 거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게 정의의 방법이겠지?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수능에서는요, 수식의 방법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수식의 방법을 이용하는데, 그러면 수식을 한다라는 건 뭐냐면 꾸며주는 거지. 그죠? 개념어는 명사, 이가 많겠지? 그러니까 뭐냐면 명사를 꾸며주는 건 관형어겠지? 관형어의 뒤에 개념어가 이렇게 따라올 겁니다. 근데 요 관형어가 되는 거, 요 관형어가 뒤에 있는 개념어를 꾸며줄 건데, 요 관형어가 되는 건 첫 번째는 뭐냐면 관형사 자체가 관형어가 되기도 합니다. 새, 집, 그 새 같은 게 집을 꾸미는 거잖아. 이렇게도 되지만, 두 번째는 관형사가 아닌데 관형사처럼 보이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관형사형 전성어미지.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있는데 그 중에 니은이나 리을 같은 게 해당됩니다. 아름다운 소녀 할 때 니은, 아름다울 소녀 할 때 리을, 그죠? 이런 거야. 그러니까 요게 지금 두 번째에 해당되는 겁니다. 제3자가 뭐냐면 이거야. 어떤 경제주체가 자신과 거래하지 않는 제3자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제3자의 개념이 나왔네. 제3자는요, 우리가 두 명이 거래하는데 파는 사람, 사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 요게 이제 제3자예요. 그러면 어떤 경제주체가, 아까 주어는 여기죠. 경제주체가 의도하지 않는답니다. 의도하지 않는데요. 그자한테 그 다음에 준답니다. 의도하지 않아. 누구에게?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고요. 준답니다. 뭘 줘? 이익이나, 그러니까 두 개죠. 대등절이니까 다이아몬드 쳐볼게. 이익이나 손해를 주는 것을, 그걸 뭐라고 그래요? 외부성. 개념어에 이렇게 우리가 작은 따옴표가 있으면 핵심 개념이라고 그랬지. 무조건 우리가 네모라고 그랬죠? 그럼 외부성은 뭔데? 정리하면 외부성은 제3자에게 이익이나 손해를 주는 거네. 그죠? 그게 외부성이잖아. 그럼 요거네 제3자에게 이익이나 손해를 주는 거, 이게 뭔데? 이거를 우리가 외부성이라고 하는구나. 자, 그러면 개념어가 나오면 이게 첫 번째라고 하고, 자, 두 번째 개념어가 나오면 그게 핵심 개념이야. 그러면 핵심 개념이 되면 어떻게 써? 그 놈에 대한 예시단락이 나옵니다. 얘가 만약에 핵심 개념이야. 그렇다면 어떻게 써? 핵심 개념은 우리가 항상 수능에서 이렇게 작은 따옴표를 이렇게 심어준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저 외부성이 분명히 핵심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런 핵심 개념이 있으면 뒤에 뭐가 따라 나와? 예시단락이 따라 나와요. 예시단락. 뭐 예시단락이 뭐냐면 뭐 가령 뭐 이딴 거, 뭐 예를 들어 이딴 말이 무조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이런 말이. 그러면 핵심 개념이니까 예를 잘 적용시켜 봐야 돼. 그 개념어랑 예를 든 거랑 잘 연결시켜 봐야 돼. 예를 들어서 외부성이 뭐라고 했냐면 제3자에게 이익이나 손해를 주는 거지. 그럼 사례를 들어주면 이익이 되는 거 사례를 들어주기도 하고 손해를 입히는 것도 들어줄 거야. 그럼 해볼게요. 여기가 빠졌지만 여기가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정도 되겠지. 과수원의 과일 생산이, 그러면 이게 뭐야? 과수원의 과일 생산, 이게 뭐냐면 어떤 경제 주체겠죠? 어떤 경제 주체의 행위겠죠? 요거겠네. 그러면 요게 지금 짝이 어떻게 되냐면 어떤 경제 주체의 행위가 과수원의 과일 생산이겠죠? 아니, 개념어를 예를 들었으니까 그거에 대한 얘가 개념어랑 서로 대응, 일치시켜 봐야 돼. 인접한 양봉업자에게. 그럼 인접한 양봉업자 누구야? 얘는 아까 개념어에서 따지면 어떤 경제주체 행위가 과수원의 과일 생산이야. 그러면 인접한 양봉업자는 누구야? 그렇죠. 얘가 제3자겠죠? 그러니까 얘가 바로 뭐야? 얘가 바로 제3자겠죠? 여기 제3자. 여기겠죠? 그 다음에 벌꿀 생산과 관련한 이익을 준다든지, 그러면 이익을 줬습니다. 이게 뭐야? 아까
제3자에게 이익이나 손해를 준다고 했죠. 그러니까 요게 지금 뭐야? 이익을 주는 거겠죠. 그럼 뭐가 나와야 돼? 그 다음엔 손해를 줘야 되겠지. 공장의 제품 생산이, 이게 공장의 제품 생산, 얘가 뭐겠어? 이 공장의 제품 생산이 요거죠. 어떤 경제 주체의 행위겠죠. 자, 강물을 오염시켜 주민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이 주민들이 누구겠어? 요 주민들. 얘가 바로 뭐겠어? 제3자겠죠. 요거 제3자겠죠? 그 다음에 피해를 준답니다. 피해를 주니까 요게 손해를 주는 거겠지. 그러면 기억에 해당하는 문제로 가야겠네. 2번 문제, 두 번째 문제에다 살짝 체크해야겠죠. 기억 위에다 씁니다. 두 번째 문제에 봤더니 기억의 사례를 A처럼 이렇게 했잖아. 그 기억에다 써야 제3자에게 피해 써놓으라고요. 헷갈리지 않게. 기억의 의미가 제3자의 피해 아니냐. 일단 제3자의 피해 딱 써놓으면 되겠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됐네요.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가볼게요. 두 번째 단락은 외부성은 거기서부터 하지만 A 포함 하지만 거기까지가 두 번째 단락입니다. 출발해 볼게요. 두 번째 단락 출발! 자, 다시 두 번째로 갑니다. 외부성이랍니다. 외부성은 1단락에 했습니다. 제3자에게 손해나 이익을 주는 게 외부성이었어. 사회 전체로 보면, 가정문이가 사회 전체로 본다면, 이게 이제 가정에 해당되는 거니까, 이렇게 했죠. 가정이나 또는 전제에 해당되는 건 그냥 물결친다고 그랬어. 정보를 주려는 겁니다. 외부성은 사회 전체로 보면, 이익이 극대화되지 않는 비효율성을 초래한다. 그럼 이거네. 외부성은 초래한다죠. 주어고 이가 서술어잖아. 초래한다. 무엇을 초래해? 비효율성을 초래한답니다. 그러니까 외부성은 비효율성을 초래한대. 그럼 비효율성이 뭔데요? 다시 여기 있다. 여기. 자, 이익이 극대화되지 않는 비효율성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비효율성은 이익이 극대화되지 않는 거야. 되죠? 그래? 외부성은 분명히 이익이나 손해를 준다고 그랬잖아. 이 손해를 주면 비효율성이 있는 건 알겠는데 이익을 줬는데 왜 비효율성이 생길까? 그게 궁금하네. 그거 따져볼게. 개별 경제 주체가 제3자의 이익이나 손해까지 고려하여 행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왜냐하면이 이렇게 있구나. 왜냐하면 이렇게 있네. 그럼 요거야. 이익이 극대화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경제 주체가 고려하여 행동하지 않는답니다. 누구? 제3자의 이익이나 손해까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이익이 극대화되지 않는답니다. 그럼 일단 다시 설명해 주죠. 예를 들어 이게 문제군요. 이게 뭐냐? 과수원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생산량이 QA입니다. 그러면 이윤이 극대화되는 생산량이 QA라고 할 때 과수원에서 QA만큼 하면 10개를 만들었는데 딱 10개가 팔렸어. 아주 극대화된 거죠. 남는 것도 없고 부족하지도 않으니까. 딱 맞네? 근데 생산량을 QA보다 늘렸어. 11개를 만들었어. 근데 내가 판 게 10개를 팔았어. 하나 남지. 그러니까 불필요한 거지. 그렇잖아? 그러면 손해가 되는 거잖아. 과수원의 이윤은 줄어듭니다. 그렇게 했죠. 자, QA가 있어요. QA가 극대화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10개야. 10개를 만들었던 뒤 판매가 몇 개 돼? 판매가 10개가 됐어요. 그러면 딱 떨어지잖아. 근데 내가 11개를 생산하면 어떻게 돼? 1개가 남지. 그죠? 판매하고 1개가 남으니까 그 만드는 비용, 1개 만드는 비용만큼 돈이 부족한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윤은 줄어들겠죠?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 이것은 뭐냐면 생산량을 QA보다 늘렸어. 이것으로 인한이니까 인과관계죠. 요거 앞에가 원인이죠. QA보다 늘린 게 원인이고 결과는 과수원의 이윤 감소보다 뭐뭐보다 나왔으면 차이가 드러난다고 그랬죠. 그럼 이렇게 읽어야겠네. 과수원의 이윤 감소보다 양봉업자의 이윤 이렇게 나눠야겠죠. 이게 더 크다면 이윤 증가가 크다면 양봉업자가 훨씬 많이 법니다. 자, 그러면 이제 따져볼게. 자, 여기가 이제 과수원이야. 과수원인데 여기가 이제 양봉업자라고 해볼게요. 양봉업자. 과수원이 10개를 만들어서 10개를 판매했을 때 일단 1,000원의 이익을 본다고 쳐보자. 플러스 1,000원. 그런데 11개면 마이너스 100원이 되겠죠. 만든 비용 마이너스 100원이라 쳐볼게. 근데 양봉업자가 자
과수원의 이윤 감소는 마이너스 100원인데 양봉업자가 이윤 증가래요. 얘가 만약에 200원이 플러스가 됐다고 쳐볼게요. 200원이. 왜냐면 사과를 많이 심으면 꽃이 나니까 벌들이 꿀 생산을 많이 할 거잖아. 사과가 많을수록. 그래서 200원이 생겼다고 칠게요. 그럼 전체로 따졌을 때 한번 볼게요. 요때는 양봉업자가 0원이었는데 이때 200원이라고 쳐볼게. 그럼 사회 전체로 따졌을 때 이윤은 1000원 플러스 0원이니까 사회 전체로 따지면 사회 전체의 이익은 1000원이지. 근데 이때는 어떻게 써? 사회 전체는 얘는 900원, 200원이니까 얼마에서? 900원에 200원이니까 얘는 1100원이죠. 그러니까 사회 전체의 이익이 커지는 거잖아. 그럼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과수원이 하나를 더 생산할까? 하나지. 왜 안 해? 내가 굳이 얘 걸 고민할 필요 없잖아. 나 살기 바쁜데. 그죠? 그러니까 뭐야? 자, QA보다 늘리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나오겠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딨어. 남 걱정해서 야 나는 손해를 보지만 너 더 이익을 봐라. 그래 내가 더 생산할게. 이런 사람 어딨어. 여기 있잖아. 과수원이 자발적으로 여기까지 양봉업자의 이익까지 고려하여 그 다음에 생산량을 늘릴 이유는 없습니다. 늘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굳이 자기가 손해를 보면서 이 사람의 이익을 따져주지 않는다고. 물론 이럴 순 있지. 얘가 아빠고 얘가 아들이야. 가족관계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제3자 같은 전혀 생판 모르는 사람이야. 이렇게 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됐니?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정부야. 그럼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산하고 싶어. 그럼 뭐 보조금을 준다든가. 야 너가 손해지만 너 100원 손해봐? 내가 100원 너한테 줄게. 110원 줄게. 그럼 10원의 이익이 생기잖아. 그럼 그 사람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더 생산하겠지. 그러면 정부에서는 110원을 투자를 했지만 110원을 투자했지만 전체 이익이 200원이 생기니까 얼마야? 90원의 이익이 생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정부는 그런 걸 한다는 얘기가 나올 것 같아. 한번 해보자. 자, 세 번째 단락 출발. 자, 세 번째 단락. 전통적인 경제학은 이렇게 나오면 여기 전통적이라는 말 여기다 이렇게 빗금을 칩니다. 왜냐하면 굳이 경제학은 이러면 될 걸 전통적은 이렇게 시대 구분을 하는 이유는 뒤쪽에 전통적이지 않은 게 나온다는 얘기야. 됐죠? 근데 아직은 어떻게 글이 흘러갈지 모르니까 체크만 해놓는 거야. 체크만. 또 이와 비슷한 건 일반적인 경제학은 이렇게 나오면 일반적이지 않은 게 뒤에 나올 거야. 자, 전통적인 경제학은 이러한 비효율성의 해결책이 그럼 비효율성의 해결책이 보조금이나 벌금과 같은 그렇죠. 보조금을 주면 야 너 100원에 손해가 생기는데 내가 너 그거 생산하면 110원 줄게. 이게 보조금이죠. 벌금은 너 안 하면 너 벌금 200원 매긴다. 100원 손해할래? 200원 손해발래 하면 어떻게 해? 100원 손해볼래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보조금이나 벌금 같은이니까 정부의 개입이구나. 전통적 경제학은 비효율성 해결책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바로 정부의 개입이죠.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은 뭔데? 보조금을 주거나 또는 벌금을 매기는 겁니다. 자, 보조금을 받거나 벌금을 내게 된다면, 그러면 보조금을 받거나 벌금을 낸다면 제3자에게 주는 이익이나 손해가 이제 뭐야? 자신의 이익과 무관하지 않죠? 자신의 이익과 무관하지 않게 되죠. 왜냐면 보조금을 주면 보조금을 받으면 이익이 생기니까, 벌금을 매기면 내가 손해니까 생산할 수밖에 없는 거야. 무관하지 않게 되므로 했네. A이므로 B는 뭐야? 세 번째가 모르겠다. A이므로 B도 역시 마찬가지네. 앞에가 원인이 깔리겠죠. 요게 원인이고 요쪽에 결과가 깔리겠지. 그죠? 그러니까 자신의 이익과 무관하지 않다가 원인이죠. 자신의 이익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자신의 이익에 충실한 선택을 할 겁니다. 그죠? 요게 결과죠. 자신의 이익과 충실한 선택을 할 거야. 즉,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생산을 한다든가, 벌금을 내기 싫어서 생산을 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된다? 바람직한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는 게 전통적인 경제학이야. 그러면 글의 흐름은 어떻게 될까? 전통적인 경제학은 비효율성을 해결하는 건 정부의 개입인데 아닐 겁니다. 뭐 이런 말 나오겠죠? 자, 네 번째 단락 읽고 문제 2개 도전 출발! 자, 네 번째.
자, 전통적인 경제학이라고 그랬고, 그러나 이제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앞에가 세 번째 단락하고 네 번째 단락에 서로 차이가 있겠죠. 전통적 경제학에서는 정부가 개입하면 다 해결돼요 라고 했는데, 그러나 전통적 경제학은요, 모든, 이런 걸 주의하셔야죠. 모든 시장 거래와 정부 개입에 시간과 노력, 시간과 노력, 즉 했으니까 이게 비용이구나. 시간과 노력이 비용이구나. 이게 비용이 든다는 점을 간과. 그러면 비용이 든다는 점을 간과했구나. 그러면 어디에 비용이 들어? 바로 정부 개입에 시간과 비용, 즉 비용이 든다는 점을 뺐대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과수원을 100개를 생산해야 하는데 110개를 생산하게 하려면 일일이 만나서 설득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 만나러 가는 교통비며 그 다음에 설명회, 공청회니 뭐 열면 뭘 빌려야지 할 거 아니냐. 그런 돈을 뺀다고요. 외부성은요, 이익이나 손해에 관한은 그냥 의의해볼게. 손해이 협상이 너무 어려워. 결례가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이므로 했네? 그럼 앞에가 원인 결과일 거 아니냐? 이거네, 거래가 너무 어려워. 거래가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 거래가 일어나지 못한 거야. 왜? 협상이 어려워서. 이게 원인이죠? 원인이야. 그러니까 서로 간에 협상이 안 돼서, 잘 협상해서 내가 과수원집인데 네가 생산을 늘려주면 내가 양봉업자인데 200원의 플러스가 생기는데 너에게 얼마를 주고 막 이렇게 협상을 했다면 될 거 아니야. 그게 어려워서 안 된 거잖아. 그러니까 결과는 보조금이나 벌금뿐 아니라, 이건 보조금을 주는 경우 벌금뿐만 아니라니까 플러스죠. 추가한다고 그러죠. 자, 우리가 A뿐만 아니라 B라는 패턴이 나오면 A라고 쓰고 뿐만 아니라 플러스를 땅 치고 수능에서 뭐가 나온다? A뿐만 아니라 B면 B도 포함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얘를 찾아야 합니다. B를. 근데 수능에서 뭐라고 오답을 줄 거냐면 A만 된다. 자꾸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럼 오답이다. 그러니까 여기다 플러스 보조금 벌금뿐만 아니라 또 하나 찾는 거야. 여기 법과 규제도 해결책이 됐대. 그럼 요게 B겠죠. 법과 규제. 그죠? 그러니까 이거 보조금이나 벌금 주는 경우도 A, 그 다음에 법과 규제를 해결하는 것도 B야. 이것도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구나. 전통적 경제학에선 보조금과 벌금만 생각했는데 전통적 경제학이 아닌 곳에선 뭐야? 법 규제도 해결책으로 쓰고 있나 봐. 어떤 방식이든 정부 개입은 비효율성을 줄이는 측면도 있습니다. 맞아요. 이것을 줄이는 측면도 하지만 개입에 드는 비용으로 인해니까 때문에겠죠? 그죠? 앞에가 원인이네. 개입에 드는 비용, 요게 원인입니다. 그죠? 그래서 비효율성을 늘리는 측면도 있습니다. 결과. 그러니까 전통적인 경제학에선 정부가 개입되면 만사, 오케이, 다 해결돼요 라고 생각됐는데 그런 경우도 있는데 아닌 경우도 있어. 이런 얘기였네. 그럼 문제로 가보자. 자, 첫 번째 문제. 위글에 대한 내용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 개별 경제 주체는 사회 전체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 그렇죠? 개별 경제 주체는 어떻게 자신의 이익을 기준으로 행동하죠. 맞죠? 남의 이익까지 생각하지 않아요. 오케이. 제3자에게 이익을 주는 외부성은 사회 전체적으로 비효율성을 초래하지 않는다? 사회 전체적으로 비효율성을 초래한다고 그랬죠? 왜 틀렸네? 않는다가 아니라 비효율성을 초래합니다. 정답 나왔네. 전통적 경제학입니다.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벌금을 부과하는 데 따르는 비용을 고려하지 않았죠. 보자. 오케이. 사회 전체적으로 보아 이익을 더 늘릴 여지가 있어요. 내가 지금 1,000원 정도 이익을 보고 있는데 조금만 더 생산하면 1,200원, 1,300원 이렇게 계속 이익이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거는 사회적 효율성이 충족된 게 아니죠. 이 효율성이라는 건, 사회적 효율성이라는 건 이익이 극대화죠. 이익이 극대화되는 게 효율성이거든요. 그런데 더 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까 효율성이 극대화된 게 아니지. 맞는 말. 이익이나 손해를 주고받는 당사자들 사이에 그 손익에 관한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외부성에 맞죠? 외부성은 누구한테? 제3자에 해당되는 거죠. 제3자에 대한 거니까 주고받는 당사자들은 외부성과 관계가 없죠. 됐나? 요거까지는 맞췄다 이거지. 자, 그러면 다음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가 어렵습니다. 기억의 사례는 뭐냐면 이게 피해죠. 그죠? 피해가 아니라 손해인가? 손해를 입는 경우에 해당되는 거죠. 설명할 때 옳은 것이래요. 자, 공장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생산량이 QB입니다.
극대화되는 생산량이 QB라고 할 때 생산량 QB보다 거시기 하면 공장의 이윤 준대요. 공장의 이윤이 줄어드는 방법을 한번 다 찾아볼게요. 이 생산량을 QB보다 늘려도 이윤은 줄어듭니다. 그죠? 하지만 QB보다 줄여도 공장의 이윤 줄죠. 10개 생산이 극대화되는 거라면 9개만 생산하면 어떻게 했어? 앞으로 이익이 더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극대화가 되지 않잖아. 10개가 극대화인데 11개면 하나가 남죠. 그러니까 올리고 내리고가 다 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도 되고 얘도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얘로 가보자. 노란색으로 한번 해결해 볼게. 생산량을 QB보다 늘렸어요.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 이것은 QB보다 늘렸어. 공장의 이윤 감소보다 또 이렇게 나왔죠. 해야죠. 공장의 이윤 감소보다 이윤이 감소됐어. 주민들의 피해 감소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피해 감소가 해볼까? 자, 어디야? 뭐 하는 거야? 늘리면으로 해볼게요. 피해 감소. 공장의 이윤 감소. 뒤에가 바람직하다로 끝났지. 그죠? 그러면 이윤 감소보다 주민의 피해 감소가 어떨 때 바람직할까? 주민들의 피해 감소가 어떻게 돼요? 피해 감소가 더 크면 어떻게 해서? 피해 감소가 더 큰 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거죠. 피해 감소니까. 피해 감소가 크다면 생산량을 어떻게 해서 높이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다 늘리면이 나와야겠죠? 늘리면. 다 틀렸죠? 그죠? 이거 다 틀렸네. 그죠? 다 늘리면으로 나와야 되니까. 그럼 반대로 얘기해. 생산량을 줄였어. 생산량을 줄였는데 공장의 이윤 감소보다 그 다음에 주민들의 피해 감소가 커지면 줄이는 게 좋겠지. 맞지? 그러면 어떻게 해서 내리고 올리고 내려야겠죠. 내리고 올리고 내려야겠죠. 정답은 1번이겠죠. 두 개가 다 답이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하나 집어넣어 봐야 한다. 오케이.